어색한 만남. 누굴 만났길래 어색했을까요, 장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요.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행사가 끝난 후에 퇴장할 때 주요 정치권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조국 대표와도 저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조국 대표 눈을 마주보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청했고 조 대표가 응하긴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조우를 한 건데요. 지난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던 조국 대표와 만났었죠. 그때는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매우 살갑게 대했었는데요. 그때와 어제 얼마나 온도차가 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앞으로 어려움이 큰 지금 네, 5년 만의 만남, 저희가 어색한 만남이라고 키워드 잡았다고 보여드렸는데 글쎄요, 강준혜 부위원장님. 네. 잘못된 만남이었나요? 굉장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어떤 좀 강한 여운도 남겨요. 네, 어제 영상을 보면서 참 정치라는 것이 냉혹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명은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 당의 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만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기치가 굉장한 선명성,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과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척을 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이 두 남자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자 박지영 부원장님, 5년 전에 아이고 선배님이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을 부릅뜨고 악수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들이 못하는 인상 정치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인상 정치. 예, 얼굴에 이 표정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로 읽었습니까? 덤비지 마라. 어.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옛날에 유명한 정치인 중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상 정치가 가능했던 분이에요. 네. 이 보수당으로서 이 총리를 했는데 노동당 강요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인상을 팍 써가지고 기선제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윈스턴 처칠은 정치를 잘한 게 중간에 당적을 한번 바꾸기도 하면서 복지 정책이라든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네. 영국 복지 정책에 또 초석을 따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수 정치인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면 가해자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인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지금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국 혁신당 이번에 성공한 것은요. 조국 장관 개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았다는 것이 국민들에게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정치적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조국 장관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어쨌든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남을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역시 만날 의사는 있다고 원론적으로 밝힌 바 있죠.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만남을 청하면서 진지하게 예의를 갖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이고
날이 날이니만큼 행사가 행사이니만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자제했다. 이런 취지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선후배 관계였다가 수사 주체와 대상이 됐고 이제 특검으로 얽혀 있는 굉장히 불편한 두 사람인데 강준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두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만남에 대해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대표와 뭐 둘이 만나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일단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야당 대표들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든지 차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고서는 곧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의 어떠한 불통 이미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이번 영수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구체적인 날짜를 잡거나 뭐 분기별로 보자, 1년에 한 번 보자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그 좀 대화를 하는 자세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이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도 조국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포함을 해서 야당 대표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저는 아마 22대 국회 시작하고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망하셨고요. 박정 부원장님 일단은 조국 대표가 많은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제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뭐 던지게 될까요?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뭐 그 김영철 씨 있지 않습니까? 넌 나에게 모욕값을 줬어. 어허. 그 이야기한 것처럼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할 거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 그렇게 뭐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랬어요? 좀 그런 이야기 사적이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이 저렇게 웃고 있지만은 온 가족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잖아요. 부인도 3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고 본인도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갈등이 없었다면은 본인에게 없었을 일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정치라는 게 냉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가족의 그런 아픔을 딛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고 그리고 또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고 참 우프입니다. 우프입니까? 그런 예. 의미에서 조국혁신당 이제 당으로서 22대 국회 시작하면 처음 하겠다는 게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떠한 사적인 복수를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정치가 좀 슬픈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박지원 부원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추윤 갈등,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현재는 지금 당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어제는 또 윤 대통령하고 또 마주쳤는데 인사까지는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대표가 국가 행사장에서 자주 뵐 거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내일 광주 가면 또 바로 바로 보게 되는 건가요? 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국회 이제 시정연설을 한다거나 국회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오게 되면 늘 뵙게 되죠. 그래서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그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엉터리 연설문 갖고 하면은 찢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일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치인 F4가 있다.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F4입니까? 예, 추미애 의원, 이재명 대표 이 네 분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표를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자주 만나기 어려울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의전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메시지 외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그 세 분에게 뭐 본인이 악의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늘 갖고 와야 되지 않는가 인간적으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의적으로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이셨고요. 자 그리고 장관 기자 어제 행사 때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후에요. 5개월여 만에 김건희 여사 재등판 시점을 어제로 잡았었는데 이게 막판에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포함해서 이달에만 최소 2차례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시점을 잡았다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미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였는데요. 사실 검찰 인사 후에 김 여사 방탄 논란이 커지니까 또다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오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공식 행보인데요.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훈 만에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식 오찬에 오늘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좀 뭐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 한번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